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과학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하였고요. 저희 연구팀은 동요관, 김성기, 백종호, 이신영 그리고 저 유은정이었고요. 연구조원 선생님으로 고승철 선생님, 연혜진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비드19를 한 3년여간 거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게 기초학력이었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학교급이 가장 취약한 학교급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3RS 위주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모든 교과목에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과목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이 과목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희 과학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이런 평가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기초학력이라는 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 과학과에서도 그렇다면 아이들이 왜 과학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이라고까지 내려가기는 어렵겠지만 과학이 어려운 학생들, 과학이 싫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과학의 꽃, 과학의 고유성이라고 하면 사실 과학 탐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학 탐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 연구원끼리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는 영재교육이라든지 마인드온, 핸즈온 해가지고 과학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기초학력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동계 학술대회 때 초등과학교육 학회에서는 크게 제목 자체가 기초학력을 위한 과학과의 무슨 우리의 노력, 대응 방안, 이렇게 딱 이슈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기조 강연 역시 기초학력을 주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과에서도 그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은 사실 3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점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과학이라고 얘기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좀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초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이제 과학 탐구는 마인드온도 있고 핸즈온도 있는데 5, 6학년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가는 그 가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탐구 능력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능력들이에요. 관찰하고 예상하고 추리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초 탐구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5, 6학년에 두었고, 순차성과 연계성을 조금 고려해서 5학년 2학기에서 6학년 1학기 이 단원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 6학년의 과학과 성취 기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2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3개의 성취 기준을 쭉 보면서 그 안에서 과연 기초 탐구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조금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탐구 능력이라고 하면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은 항상 들어가는 능력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고등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통합 탐구 과정이라고 해서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상의 능력들이고요. 저희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초등학생들이 사실 이걸 초점을 맞춰서 자료 개발한 사례는 과학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교과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 이걸 일부 도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저희는 조금 반대로 이 기초 탐구를 앞에다 놔두고, 그렇다고 내용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끌어오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이제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초 탐구를 좀 더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자료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의 그 성취 기준을 쭉 놔두고 주제는 어떤 주제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초 탐구를 우리가 출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 동그라미 2개로 표시하고 이 안에 숨어있는 그런 기초 탐구 능력들은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이런 분석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탐구 기능 함양에 적정한 그 성취 기준을 선정하고 그 성취 기준별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기초 탐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금 다양하게, 그리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좀 분야가 나눠지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다양하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초 탐구 기반 학습 목표를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재진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그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저희 평가원에 그 상중하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하까지는 조금 하만 처음에는 이제 보고 학습 목표를 끌어내다가 그래도 좀 학교에서 효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중을 넘나들 수 있게 중하. 그래서 아마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학습 지원 대상까지는 저희는 내려가지는 사실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 하를 마치되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 목표를 재진술해서 저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개발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개발하기에 이르러서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학년 2학기에 2개 단원, 6학년 1학기에 2개 단원, 그래서 총 이제 4개 단원이고요. 각 단원별로 2개의 자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자료는 한 15분 내에 통으로 처음에는 개발을 하였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쪼개라.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로 5분보다 훨씬 안 되는 짧은 걸로 한 자료당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총 12개의 그러니까 24개의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5학년 2학기에 생물과 환경에서 생태계 구성 요소 분류하기. 분류. 그다음에 생물과 환경에서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에서 추리. 주요 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학년 2학기에 상가 연기에서 관찰, 용액의 색변화 관찰하기. 그다음 상가 연기에서 예상, 생활 속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구분하기. 제가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에서는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추리로 사실 5, 6학년에 너무 어려운 게 사실 들어있어요. 네,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여튼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서 그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추리,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 관찰하기 관찰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6학년 1학기에 3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 관찰,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관찰하기, 여러 가지 기체에서 예상,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예상하기.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전체적으로 8개 단원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 형식을 조금 다 똑같이 만들자 해서 똑같은 폼으로 갔다가 이거 약간 좀 재미가 없다. 약간 풍성하게 다양하게 해서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선생님들은 배우인 경우도 있지만 진짜 선생님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개발하신 선생님을 직접 모시기도 했고요. 그 선생님 제자가 같이 와서 전개 단계에서는 직접 학생들이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든 직접 실험을 하든 뭐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목소리라도 초등학생을 직접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NG가 나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8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은 도입, 전개, 정리인데 도입부에서는 저희가 주력하는 기초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개에서는 그게 실제 실험이든 뭐 시뮬레이션이든 모형이든 실제 무슨 탐구를 하는 작업들이 나타나고요. 정리에서는 이제 간단한 정리 이렇게 해서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활동지로 만들었고요. 학생용 활동지는 답이 있는 것과 답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교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였습니다.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지는 도입, 전개, 정리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용 가이드는 사실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수업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초 탐구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자료도 선생님들이 도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상당히 뒤에 많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용성 평가를 그 22분의 그 학습 지원단 선생님들, 17개 시도교육청의 선생님들께 보내서 저희 자료의 적용 가능성, 자료의 타당성, 그리고 기타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실 피드백 등을 받게 되었는데요. 5점 리커런트 척도를 1, 2, 3, 4, 5점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다 4점 몇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좀 아쉬운 점은 가장 점수가 낮은 게 이제 4.00, 4.0 몇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두 번째, 영상 자료는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되었는가? 이게 점수가 조금 낮았어요. 4.07이면 뭐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저희는 사실 연구가 끝났습니다. 또 이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일단 한 달 약으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요.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초탐구 능력 중에서 측정 부분을 사실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점이 있고 또 사실은 기초학력을 타겟으로 한다면 3, 4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자료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연구진이 물리학 박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 팀을 꾸릴 때. 그래서 물리학 부분에 관련된 그 단원은 자료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